어린이들이 무턱이어서 턱이 너무 작다라고 해서 고민이신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린이 무턱 치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 치과 원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9세 11개월의 남자아이고요. 턱 교정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앞니가 튀어나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정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위아래 앞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요. 정상적으로는 한 2, 3mm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한다면 무려 13mm나 앞뒤 차이가 나는 환자였습니다. 턱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래턱이 완전히 위턱에 가려서 앞뒤로 차이 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래치아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턱으로 뒤로 물려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처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아래턱이 완전히 위턱에 가려 있는 이런 어린이 무턱 환자였습니다. 사실 이 환자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해보니까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을 빠는 습관, 입술을 깨무는 습관, 그래서 입술이 위아래 치아 사이에 늘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비염, 중이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잠을 잘 때 입을 항상 벌리고 잔다라는 이야기도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이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상담실에 앉아있는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잠깐 봤더니 지금 보는 사진처럼 한쪽 무릎을 턱에다가 괴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관찰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한쪽 무릎을 턱에다가 누른 채로 책을 보는 게 익숙해져 있고 이런 채로 오랫동안 책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쪽 턱을 이렇게 괴거나요, 또는 늘 엎드려 자거나 할 때 힘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교정치료를 할 때 힘을 준다라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500g 안팎의 힘을 주게 되는데요. 턱을 괴거나 눌리거나 할 때의 힘은 무려 이거보다 한 3kg 정도, 4kg까지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정교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턱을 괴는 습관이나 또는 잠버릇듯 일상생활에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인데요. 이러한 것이 얼굴이나 상하악골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중국의 전족이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발을 묶어 놓게 되면 발이 작은 채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흑인의 머리를 이렇게 꽈서 놓게 되면 두개골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죠. 아래턱에 미치는 여러 가지 힘들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아래턱이 옆으로 틀어진다거나 비대칭이 된다거나 또는 턱이 뒤쪽으로 눌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1800년도부터 헤비추얼 마우스 브레싱이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입을 벌린 채로 숨을 쉬고 잠을 자면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해서 턱이 점점 뒤로 빠진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거는 필로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늘 엎드려 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유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치료를 할 때도 무조건 교정장치 를 많이 쓰는 것만이 아니라요. 프리올소라고 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혀의 위치 또는 입술의 힘 또는 저작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프리올소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가능하면 턱을 눌리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턱 자체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머리를 든 상태에서 턱을 쭉 내미는 턱 내미는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15번 이상은 꼭 해주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려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린이 무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전신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하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도록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바른 혀의 위치라는 걸 알려줘서 좋은 혀 위치를 갖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치아를 꽉 물지 않도록 하는 거를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친구들이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많이 컸기 때문에 어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둥 떠 있는 채로 자세를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습관들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탁 밑에 항상 발판을 사용을 해서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턱 내미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래턱을 뒤로 잡아당길 수 있는 설골을 중심으로 한 설골 상근, 설골 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는 역할들, 그로 인해서 좋은 턱의 위치라고 하는, 좋은 턱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유도할 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되는데요. 그런 운동을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이 친구도 2달 정도 지나고 4달 정도 지나면서 교합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 상태에서 2달 정도 프리오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턱 내미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걸로 인해서 2달 정도, 4달 정도 지나면서 교합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보는 것처럼 앞뒤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 양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프리홀서의 좋은 액션 중에 하나가 앞니를 자연스럽게 배열시켜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처음에 많이 삐뚤삐뚤해져 있던 앞니였다라고 한다면 장치를 잘 사용을 해주고 지시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걸로 인해서 앞니가 규정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음에도 배열이 많이 좋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처음 상태에서 2달, 4달 정도 지나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아래턱의 무턱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끝내는 것은 아니고 이 친구가 여기에 많이 익숙해지도록 경과를 조금 더 관찰을 하면서 25개월 정도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상태까지 교합이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 4달 정도 지나면서 치아 배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25개월 정도 되어도 이런 교합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1차 교정치료 또는 성장기 교정치료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심하게 아래턱이 뒤로 들어갔었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뒤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많이 났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턱의 성장도 그에 맞게 드라마틱하게 많은 성장이 일어난 것이 프리홀서 장치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치의의 판단에 맞게 이 친구가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조절하는 걸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골격상에서도 꽤 드라마틱 변화를 CT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 무턱 교정 치료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게요, 좀 더 심플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부정교합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치료와 함께 잘 컨트롤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